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셔야 하는 부분은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이 지금 벌써 8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D값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상승의 에너지와 추세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채 수익률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 뭐 4%까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기에는 조금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틀 동안 좀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이렇게 좀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이제 윗골이 생기면서 어제 마무리가 되었고, 자, 200일선 저항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오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과연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 대응 방안이라고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반복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200일선 저항을 막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0에서 15%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홀딩 하시면서 저점 잡히는 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200일선 저항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3일 동안 강한 하락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어왔던 한 2, 3주 동안의 상승분을 3일 만에 반납을 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고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실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수익 실현을 안 하시고 홀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자, 저점 추세 라인 확인하시면서 저점 잡히는 거 확인하고 비중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언제가 중요한 시기겠어요? 자, 오늘이나 내일, 그쵸? 이 추세 라인 하단에서 저점을 유지하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뚫고 강하게 내려간다면 아쉽지만 손절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손절을 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이때처럼 물리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정배열이 확실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역배열, 즉 아직 위쪽에 저항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제가 이제 경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이때 수익 실현 안 하시고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인버스로 포지션 전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잃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인버스 제가 조정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에서 15% 조정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하신 분들은 이때 인버스 그냥 조용히 타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경계를 하라는 부분은 또 이럴 때 시끄럽게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이때 조정 나올 거 노려서 2, 3일 먹고 빠지시면 되는데 꼭 이때 포지셔닝 다 청산하시고 인버스 들어가시면서 무슨 숏, 뭐 대폭락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 경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돈을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조정이 나온다고 했으면 일부 포지션 수익 실현하시고 반대 포지션으로 해칭 하신다거나 이렇게 뭔가 투자를 차분하게 하셔야지 장난치듯이 포지션 바꾸셔봤자 결국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지수들도 볼게요. 자, S&P 500 정확하게 200주선, 200일선 맞고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SXX 같은 경우는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추세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를 두고 투자하시라, 아니면 투자를 좀 쉬는 게 나으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200일선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목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이 나올 부분에선 수익 실현도 하셔야 되고 하시지 못했다면 홀딩을 하시는 건데
자, 홀딩을 하시면서 리밸런싱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밸런싱 들어가시면서 자,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와 리밸런싱은 달라요. 같은 포지션, 내가 100만원을 샀으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현금화, 매수 이런 식으로 수익 리밸런싱, 즉 물량을 늘려나가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물을 타실 거라면 숏으로 해칭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서 현금화를 일부 구간마다 해주시면서 그 현금으로 일정 하단에서는 물량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돈인데 만약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이때 가지고 있던 물량보다 물량이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물량을 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홀딩을 하시는 포지션이라면 리밸런싱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하단 저점이 잡히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밑에 51선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지지저항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섣부르게 포지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51선, 201선 사이에서 저항 잡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때까지는 리밸런싱 전략으로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밸런싱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QQQ, FNGU, FNGD, 불즈 다 비슷합니다. 자 FNGD는 인버스죠. 자 그래서 불즈 이런 거 다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괴리율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501선이 벌써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3배 레버리지만을 가지고 지지저항을 파악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왜? 괴리율 때문에 이미 왜곡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듯이 원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대응 역시도 비슷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포지션으로 숏을 치시든 아니면 리밸런싱으로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든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확인을 하시다가 만약에 저항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는 인버스에 들어갔던 추가 자금 투입하셔서 평단을 확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적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며칠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런 식의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는 돈을 크게 불리기가 어렵다. 이런 거 명심을 하시면서 자 이번 주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예정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느 정도 오늘부터는 혼조로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